1강 4번입니다.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냥 책 이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용했다. 어떤 건물 짓는 건설자랑 그 다음에 신발 만드는 제화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네의 예시를 사용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디몬스트레이트,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 건설자랑 재화공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건설자가 건설했어요. 집을. 그 재화공을 위해서 살라고 만들어 줬나봐. 만약에 그러면 재화공은 must pay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노동에 대해. 그러니까 그 집 지은 노동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신발로. 아직까지는 물물 교환 상태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뭘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발이 지불되어야 하냐. 그 건설업자한테 얼마나 많은 신발이 지불되어야 하느냐를 증명하기 위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례적인 평등이 확립이 되어야만 한대요. 재화들 사이에. 그리고 그 후에 상호성이 효과를 발휘해야 한대. 그래야 이제 상호성이 효과를 가지고 말했나? 상호성이 효과가 발휘되어야 한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만약에 재화공을 위해서 건설업자가 건축가가 집을 지어주면 재화공은 신발을 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조건이 뭐예요? 집 한 개당 신발 몇 개여야 되냐? 다시 말해서 재화 간의 비례적인 평등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균등성이 확립이 돼야지. 정확히 몇 개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상호성이 효과가 적용이 되어야죠. 이런 거 물어볼래나? 한번 말씀은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상호성이라는 게 결국엔 교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n단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공통적인 집 한 개당 신발 몇 개라는 비례적인 균등성이 확립이 된 후에, 그 후에야 이런 상호 교환성이 효과가 발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얘의 생략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상호성, 상호 호혜 이런 건데 결국은 여기서는 그냥 교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교환을 하려면은 몇 개 대 몇 개 이게 있어야 되니까 앞에 거 그러니까는 비례적인 평등성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로지 그리고 나서야만 공평한 교환이 실현될 거래. 자, 여기 지금 뭐 나왔습니까? 부정어 도치 나왔죠? 근데 부정어 도치는 조동사 도치죠? 원래는 평등한 교환이 실현된다 이거였는데 부정어가 앞으로 나오는 거야. only는 부정어의 성격이 있으니까요. 근데 부정어의 성격이 있지 부정어는 아니잖아요. only가. 그래서 항상 only 플러스 알파 뭐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then까지 나와야죠. 얘까지 있어야 부정어 도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 나왔으니까 뭐랑 바뀌는 거예요? 주어랑 조동사가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Only then will the fair exchange be realized.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조동사 도치 중에 부정어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적 균등성이 나타나야 그때 진짜 교환이 성립된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비례성이 없으면 뭐 집 한 개당 한 채당 신발이 몇 개야 뭐 이런 게 없으면 이 교환은 평등하거나 공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투게더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거래. 한마디로 함께 있는 상태로 유지 안 된다는 얘기니까는 교환이 유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거래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비례적 균등성이 있어야 교환이 성립하는 거니까. but 만약에 이런 균등성 없으면 당연히 거래가 안 되겠죠. 근데 건축업자는 가지고 있지 않아. 똑같이 많은 신발들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필요한 만큼의 그에게 보상하는데 여기서 그는 건축업자죠. 빌더죠, 빌더. 그에게 보상하는데 필요한 것만큼의 똑같이 많은 쌍의 신발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래. 여기 as 정도 생략돼 있을 텐데요. 어차피 as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 똑같이만 있으면 얘는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뭐 백혈레가 필요해. 근데 얘가 뭐 진해도 아니고 백혈레씩이나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례적인 그 비례성이 성립이 안 되면 거래가 안 일어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비례성이 성립이 되더라도 물물 교환일 때 문제점. 건물에 비례하는 신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where 어떤 지점이에요? 화폐가 들어오는 나타나는 지점이야. 화폐는 어때요? 균등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재화들과 얼마든지 중간에 교환의 매개체로서 다른 재화들과 교환될 수 있잖아.
그리고 나눈다고 해서 그것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신발은 뭐 반쪽만 있으면은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폐가 등장하죠. 일단 비례적인 균등성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설령 비례적인 균등성을 만든다 그래도 물물 교환일 때 실제 필요와 그 내가 한 노동과 일치한 어떤 물물 교환의 재화가 내가 실제로 정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화폐가 중간에 매개체로서 등장한다. 그래서 화폐는 뭐로서의 역할을 하냐? 교환의 비례적 매체로서 역할을 한대요. 화폐는 뭐야? 교환의 매체야. 여기서 it은 당연히 money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너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지냐? 예. 그래서 신발에 대한 적절한 비율, 집에 대한 머니 용어, 돈 용어, 그러니까 돈으로 표현된 집에 대한 신발의 적절한 비율은 얼마 이렇게 그것은 만들 거야. 거래를 정당하게 만들 거예요. 이거니까 이거죠. 되게 멀리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매체로 표현된 신발, 한마디로 돈으로 표현된 신발이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만든대. 그러면 그전엔 뭐 부당해? 부당할 수 있죠. 단순히 비례만 맞는다고 저스트한 건 아니거든. 왜냐면은 뭐 만약에 뭐 신발 100켤레에 해당돼 집이 그럼 100켤레 주면은 비례적으로는 맞겠지. 하지만 100켤레가 정말로 필요하냐고 아니라고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환의 매체인 돈이라면 그때는 그 거래가 비례적으로도 맞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돈이에요. 가격 책정 메커니즘일 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 또한 만들어내는 거에 가능할 수 있어야 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행복, 덕이라는 거는 그 사회 전체에 있는 재화가 필요한 곳에 적절한 양만큼 적절하게 잘 분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물물교환으로는 재화나 자원의 그러한 적절한 분배 상태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죠. 근데 화폐라는 중간의 그 매개체를 이용한다면 재화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 이루어질 것이고 행복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 책정 메커니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고요. 그건 더하기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야 돼. 한마디로 사회적 자원의 최적 분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은 작동한대요. 뭐처럼 작동한대? 일종의 척도처럼 작동한대.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낸대요. 재화를 계산할 수 있는 걸로 만들고요.
그리고 재화를 균등화한대요. 어떻게 균등화해? 다 돈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뭐냐고 묻는다면 굿즈죠. 그래서 돈은 행복을 위해서라도 일종의 척도인 것이고 가치 척도인 거지. 그러니까 교환의 매체이면서 동시에 가치의 척도인 거고 그게 자원의 최적 분배를 만들어내서 사회에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산을 가능하게 만들고 더하기 재화의 균등화를 시키는 것이죠. 병렬.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저스트 마치 모모인 것처럼 교환이 없으면 사회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교환이라는 건 경제적 교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교환이거든. 그게 없으면 공동체가 없는 것처럼. 더 쉽게 얘기해서 교환이 사회의 근간인 것처럼 균등성이 없으면 교환이 없고요. 그럼 이번엔 균등성이 교환의 근간이죠. 균등해야 교환이 가능하니까. 더 나아가서 계산 가능성이 없으면 균등성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굳이 나눠보자면 이거지. 교환에 의해서 사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교환이 가능하려면 재화의 균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균등성이 가능하려면 하나의 척도로 동일화되는 계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되게 상식적이거든요. 뭐 크게 고민하실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그냥 그 정답의 제목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돈, 화폐, 비례적인 매체, 공정한 교환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무슨 문법이 어려운 건 없고요. 내용이 은근히 막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문제 푸는 와중에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등장할 때 저한테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